네, 안녕하세요. 이제 1시가 된 것 1시 30분이 된 것 같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쇼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책을 하나 이제 발간을 했고 그 출간하는데 같이 참여하셨던 부모님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이제 조금 협소하긴 한데 그래도 뒤에 서 계신 분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는 백석대학교 박현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송상윤 군 어머님 남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남영 선생님 잘 아시죠?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의 큰언니.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홍석재 군 어머니 이조영님이십니다. 예, 제가 오히려 강의를 하는 건 좀 편한데 차라리 500명 놓고 강의를 하는 건 편한데 이렇게 북토크라는 건 또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혹시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책 속에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 강점이 되고 재능이 되기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가? 많은 어머니들이 혹시 남영 선생님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요? 그 전에 네, 저는 그 서번트 증후군은 정말 우리가 닿지 못할 영역에 있는 대단한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이조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예, 저도 그 서번트 이런 거 저기 뭐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책에 나올 때는 저거는 정말 한 세기 하나쯤 나오는 천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을 이제 자녀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들어서 한번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두 분도 물론이지만 모든 분들의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한테는 저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재능을 지닌 아이들로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 우리 아이는 뭐 계속 반복 행동만 하는데 또는 어떤 거에 하나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어딘가에 하나 꽂혀 있기만 한데 그런 것도 서번트일까요? 뭐 한자만 잘 쓰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도 서번트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또 선생님들, 어머니들만 혼란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혹시 그 아이가 나중에 지나보니까 서번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도하기 정말 힘든 아이다. 좀 어려운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는 자폐 진단을 받았지만 그런 재능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번트 증후군이 우리한테는 금기어처럼 느껴졌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서번트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그런 재능이 없고 또 많이 속상한데 거기다가 자꾸 서번트라는 얘기를 하면은 엄마들이 더 속상해 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저도 공부를 했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도대체 서번트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어머니들이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신경 다양성 그리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왜 신경 다양성인가? 그다음에 이제 2부에는 한 명의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3부에서는 강점으로 성장한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도 되게. 자, 그러면 신경 다양성이랑 아마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일 거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 다양성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는 느껴지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다양성 개념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듯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다르다, 우리 자폐성 장애인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지적인 특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강점으로 보자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부 중심의 인지 처리자. 아주 디테일한 거 잘 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한다든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와 특별한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꽂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꽂혀 있는 것이 정말 과연 문제 행동일까?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 그동안 우리 이제 뭐 상동 행동이라든가 동일성을 고집한다든가 어디 특별한 관심에 꽂혀 있다든가 그다음에 특이한 감각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랬을 때 과거에는 이거는 문제 행동이니까 없애야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제를 성장을 이끄는 몰입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꽂혀 있음 몰입이 과연 문제이기만 할까?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제한된 반복 행동과 관심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에서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일 때 분명히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선호도와 특별한 관심은 정말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뭐 고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특이한 사물, 뭐 독거미에서부터 그다음에 변기솔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지하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특성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무엇인가 꽂혀 있고 무엇인가를 몰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취미나 여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꽂혀 있을 때는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 출발점에서, 그러한 질문의 출발점에서부터 저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RR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단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진단 기준이 문제 행동이면 우리 자폐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봐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특별한 관심은 사실 이거 따로 하나 노는 것이 아니라 요것들이 사실은 상동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각적인 특이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일성 고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죠, 여기. 학생들은 어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윤 군은 어디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죠? 상윤 씨는 그 음악에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렵부터 그때 모래시계 나왔을 때 우우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기가 하길래 이 천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한 전형적인 자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도대체 쟤는 뭐 어떤 존재인가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쭉 이렇게 모든 거를 음악으로 해석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쪽에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천개의 음악, 천상의 음악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음악이 계속 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노래에 꽂혀 있고. 우리 석재 군은 석재는 동물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30살이 된 지금도 동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동물원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매주 거의 동물원을 가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석재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나에 그렇게 집중하는 거 좋은 거 아니니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이 아이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됐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거를 이론을 정립을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책은 사실은 제가 혼자 쓴 게 아니라 어머님들하고 같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재군도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우리 이제 상윤 씨도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진행하면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꽂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좋아하는 걸 그냥 거기에 집착하기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감각 추구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것을 이제 성장하면서 기능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숫자에 꽂혀 있는 친구들 많죠. 그런데 숫자에 꽂혀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숫자를 들고 다니다가 숫자를 흔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반응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반응 유형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 형태로 고정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연령이 증가하고 발달하면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관심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고, 최근에는 이게 그 온라인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게 그 부모님들을 위한 어웨어니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이런 정말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것을 기능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 아, 얘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활용한 강점 기반의 교육이 굉장히 선생님들 이미 잘 하고 계실 거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리고 어머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이런 방법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AI가 그려준 이 동물원 지도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제가 석재군 사례를 생각하면서, 석재군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동물원 지도 만든 게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석재 같은 경우는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동물 책도 많이 봤고 동물 다큐멘터리도 꼭 챙겨보고, 그리고 동물원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가 미술을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얘를 처음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얘한테 그러면 동물원을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얘가 보고 온 거를 네가 그려봐라. 그러니까 얘가 그걸 지도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생각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많이 성장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구나도 알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얘가 모든 방이 얘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원을 네가 이렇게 만들어 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동물원을 다녔지만 얘는 광장을 만들지를 않고 모든 동물 우리를 칸을 기획을 지어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생각하는 방식이 아직 중간으로 모이지를 않고 각각 따로 존재를 하고 있구나. 네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래서 얘가 동물을 좋아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아이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얘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고 남하고 이렇게 소통도 가능하고,
그거를 알게 돼서 참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굉장히 특별하고 좋았지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통합교육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석재구는 이제 친구들하고 뭔가 그룹 활동을 할 때 지도를 동물원 지도를 그려주면서 친구들을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 석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관심을 활용한 교육 방법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강점과 특별한 재능 서번트 증후군.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탁월한 재능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한 영역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매우 뛰어난 성취를 보여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그 개인이 가진 전반적인 기능 수준에 비해서 잘하는 것.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는 이미 강점이라는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 연구들은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번트 증후군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인에게서만 나타난다. 그다음에 서번트 증후군은 매우 비범하고 탁월한 재능을만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창의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사회성과 의사소통 기술이 능력이 성장하면 서번트 증후군은 사라진다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다양한 신경학적 특성을 지닌 집단에서도 출현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SD 집단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다른 집단에서는 사실 그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저희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10%. 그런데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5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뒤에 스펙트럼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성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발달하고 사회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도 더 좋은 형태로 적절한 형태로 성장하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그림을 보면은 학교 다니기 전에는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오다가 조금 사회화되면서 그 그림의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서번트 증후군인데요. 그러면은 그 정도나 유형에서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 그럼 우리 애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범한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좀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스프린터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비범하고 탁월한 재능, 뛰어난 재능, 스프린터 스킬.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만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지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만나실 수 있겠지만 뭐 자동차 번호판이나 뭐 역사적인 사건 연도만 막 외우고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아이들도 서번트 증후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남들이 보기 와 이런 재능도 있지만 아 저거는 별로 옛날에 아 그거 못하게 하세요 그 의미 없어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은 작은 재능까지도 분명히 그 다양한 재능이 우리 아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그 영역에서도 또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 미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폐로 어릴 때 진단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능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기억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지 기능도 비교적 좋은 아이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음악 잘하면 미술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그 첼리스트인데 굉장히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요게 음악 악보죠. 어쩔 수가 없다 영화의 배경에 잠깐 나오는 그렇게 소개된 그런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첼리스트 이정현 양의 그림 악보고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악보라고 악보처럼 보이세요? 악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 그리고 나라는 나훈아 노래 악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가요에도 그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뒤에 있는 건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엑셀 선생님들 한번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앱에 들어가 보시면 엑셀 PPT 왕국이라는 앱을 만들었거든요. 요것도 우리 사례의 마지막에 나오는 김민수 군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송기택 군 그림. 이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래서 왜 자폐인들은 창의성이 없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사례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번트 증후군 진단받을 수 있나요? 이거든요. 그런데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번트 증후군은 진단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나타내는 특별한 재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지 진단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DSM이든 뭐 어디든 진단명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받을 수 있나요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서번트 증후군에 대한 왜 그럼 자폐인들에게서 더 서번트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해서 그렇다. 뭐 특별한 관심에 대한 몰입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능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이제 그 특별한 관심에 좀 더 몰입한다. 특별한 재능 영역에 좀 더 몰입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몰입과 반복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실 때는 나는 그 몰입 때문에 죽겠슈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머니들 많이. 그리고 그렇지만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꽂혀 있는 거에 몰입하고 그다음에 반복하고 그 몰입해 있는 것에 반복하고 그러면서 재능이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고 또 재능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지 이런 사이클이 그려지지 않나라고 보는 건데요. 어머니들이 죽겠시오 하는 거는 이제 적절함이라는 어려움, 그다음에 상황에 적합한이라는 어려움, 그다음에 몰입하는 정도의 적절함에서의 어려움, 때로는 이제 본인들끼리의 서브컬처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 또한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과몰입, 과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고 그다음 예민해서 그리는 건지 그려서 예민해지는 건지 뭐 이런 또 어려움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이제 저희 책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좀 더 특별한 재능이 많을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인지 특성에서의 강점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약한 중앙 응집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바꿔서 보니까 세부 중심의 인지 처리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향상된 지각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과체계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머니들이 그 2부는 이제 우리 그 이재혁이라는 아까 잠깐 왔다 가셨는데 오늘 어디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이제 여기에는 참여를 못하시고 가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이제 그 이재혁이라고 지금 3학년 아이예요. 넘어가 볼까요? 예, 재혁 군이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공룡에 관심이 많고 공룡 그림을 그리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우려와 염려와 또 궁금함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번트 증후군을 첫 번째 진단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분명히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는데 얘 굉장히 비범한 재능이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룡에만 몰입해도 괜찮을까요? 그다음에 특정 재료나 색깔만을 고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욕심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고 공룡에만 몰입해도 괜찮을까요?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한 군데 몰입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폐성 장애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어릴 때 한 가지에 몰입합니다. 그 공룡에 몰입하기도 하고 포켓몬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요, 이렇게 놀 때 보면은 포켓몬, 저희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포켓몬 인형이 140개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그 140개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다음에 유효한 카드 놀이를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나 저 카드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둘이 놀다가 유치원 애들이, 얘네들은 전혀 자폐 스펙트럼 이런 애들 아닌데 이거는 네 거고 이거는 내 거고 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몰입을 해요. 근데 그게 몰입이 나쁘지는 않은 게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나갑니다.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 그림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공룡 이름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글도 그거를 통해서 익히고, 저 복잡한 공룡 이름을 스펠링을 너무나 정확하게 영어로 씁니다. 우리는 읽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다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 몰입을 한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만난 디자인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얘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한번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분께서 어떤 화가든 디자이너든 모든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이너나 화가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 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동물을 좋아하면은 동물 그림을 많이 그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몰입을 하는 거는 저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재혁이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혁 군이 굉장히 감각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정 재료, 그래서 연필도 아니면 이제 그 화구도 아주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 같은 거 써보면 어떤 거는 잘 나가고 어떤 거는 좀 거칠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특정 재료나 특정 색깔만을 현재 고집하고 있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오티즘 갤러리에 가면은 한부열 작가라고 한국의 피카소인 작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피카소라고 했는지. 그분은 30cm 자로 세상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의 재료나 한 가지로 집착하는 거는 일단 충분히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든지 아니면 계속 가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걸 넣어주고 그럴 시도를,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재능이 보이니까 어머니께서는 뭔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저는 그거는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 몰라서 그러시고,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충분히 한껏 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혁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그 에이전시, 그림 에이전시에서 이제 지금 작가로 등단을 해가지고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성인 작가들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본인의 그림하고 성인들의 그림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좌절의 순간이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약간 정체기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도와주셔야 할지.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도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밥그릇 수가 차야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3학년 아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3학년 아이는 3학년 아이가 보는 세상만큼밖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아이에 맞는 정도의 교육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아이가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남의 작품에 이렇게 잘 안 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저 어른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이 저걸 더 잘 그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잘 없어요. 내 그림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고 와도요, 자기는 항상 100점 맞았다 그랬어요. 자기는 적어도 정답을 맞게 썼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라면 제가 그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이는 지금 그 아이가 보는 시선, 그 아이의 능력만큼까지밖에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거니까 조금 얘가 만약 어른들 그림을 보고 좀 속상해한다 그러면 좀 분리를 시키라고 해주고 싶어요. 아, 예. 이 아이가 편하게 자기 거를 그냥 그려볼 수 있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아이는 우리가 이제 생활 연령 적합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한 영역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마음을 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은 물론 여기서 이제 뒤에 더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신 2부의 마지막 질문,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겠죠? 부모의 욕심일까요? 네, 저 역시 저는 되게 찔리는데요. 예,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장애 비장애 영역 가릴 거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새 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좀 더 잘하고 좀 더 멋지고 앞서가고 하는 거는 그 부모의 어떤 본능적인 바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수록이 저는 계속 비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되면은 놀부가 제일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정말 지나고 또 그 많은 순간들,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좀 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나 더 잘하길 바라죠. 공부 좀 뭐 누구랑 놀았어 그래가지고 누구랑 놀았어 그러면 걔 말고 공부 좀 더 잘하는 애랑 놀지 그랬어. 엄마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런 마음이 정말 부모의 욕심 맞습니다. 그죠? 예. 다음 그러면 3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가 이제 이 책의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 10분의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고 제가 더 많은 성찰을 할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좀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0명의 사례들을 보면은 다 강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인데요. 굉장히 재능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영역도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역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영역이 좀 적더라도 굉장히 어떤 영역에 몰입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재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사례가 석재군 사례였는데요.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그 석재군 사례는 이제 관심사를 재능으로 발전시킨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예, 창으로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쏟아지는 세계를 만드는 한승기 작가입니다. 여기 승기 어머니 어디 계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우리 석재군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 그림들은 둘 다 저기 석재가 지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오티스타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아마 저기
그때 파일 같은 걸 만든다고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석자는 여전히 모든 그림의 주인공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 저기 그래서 이거 그린 거 저쪽 그림은 부산에서 오티스타에서 부산 경치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린 건데 이거는 거리를 그리기는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역 건너편에 있는 계단 많은 길 있죠. 그런데 보면은 고양이가 12마리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가지가지 모양을 하고 있고 가지가지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자한테는 이 거리는 고양이를 그리기 위한 배경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전 말씀. 그래서 그 전에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저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 도시 안에 이 좋아하는 동물을 저렇게 구석구석 그려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역시 동물에 몰입해 있는 우리 석재군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한승기 작가의 이제 승기 작가님 작품이 어디 우리 여기 전시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클레이로 그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오래전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좀 더 다양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그림으로, 여기서도 역시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청년 화가인데 강라인 군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가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고 알아맞추시는 분? 예, 그렇습니다. 예, 상윤군 사례입니다. 잠깐 볼까요? 예, 이 강라인 작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정말 독특한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만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 생활 속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때는 또 일상생활에 잘 하기도 하고, 근데 그림에 너무너무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어제 많이 뵌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 상윤군 어렸을 때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데 이거 사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맨 위에 사진에 보면 리코더 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양육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 후배 부모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절박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어른이 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막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왔을 때 그러면 내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서 잘하게 해서 평생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직업이 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악을 굉장히 잘하고 뭐 피아노는 그 드뷔시도 치고 쇼팽의 즉흥환상곡도 치고,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리코더는 뭐 중등부 저기 장애 비장애 합쳐가지고 상도 받고 이랬는데,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리코더 연습을 하다가 뇌전증이 와서 그만뒀고, 그러면서 피아노는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제가 연습을 시키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합의하에 하지 말자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저희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님이 상인 씨 리코더 잘한다는데 반주 한번 해봐 이랬더니 너무나 흔쾌히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성가하고 리코더하고 잘 맞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은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좌절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가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진은 어렸을 때 일단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편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노희지, 꼬마 요리사 노희지 그 방송을 보고 저는 그분한테 정말 밥을 한번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흉내 내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윤이가 어린 상윤이는 스프를 안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저 스프를 하는 거를 이제 젓는 거에 참여를 시키니까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끓인 거라고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원래 소꿉놀이에 또 이제 음악만큼이나 소꿉놀이에 몰입을 했는데 그거에서도 착안을 하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발전을 시킨 게 지금은 그 빈대떡 도령이라고, 이제 도령이 아니라 청년이죠. 빈대떡 기가 막히게 옛날 이북식 빈대떡을 얼마나 잘 굽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특기가 됐고, 예, 저기 저렇게 리코더를 불면서 그 성탄절 날 가족 이제 연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상윤군 사례를 보면서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과 삶을 그 본인이 잘하는 것과 생활의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신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막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여기 드림이드 앙상블 저기 앞에 부스 있는데요. 거기 드림이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연주자 김우진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진군도 어떻게 해서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 우진군 그 연주하는 장면이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 여기 다음 넘겨주 여기 현석군이라고 훈석군 이름이 예 조금 어려워서 제가 맨날 현석 훈석 막 이러는데 훈석군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국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천안 지역에서 이렇게 국악 그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하시고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더 잘하는 사례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훈석군 사례도 이제 혼자의 힘보다는 연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신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그 오늘 이제 같이 그 토크에 나오실 뻔하셨는데 지금 비행기 안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KPGA 골프 선수로 활약하는 승민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민군도 굉장히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KPGA 프로 골퍼가 된 그런 사례인데 정말 다 얘기를 듣고 보면은 처음부터 너무나 잘했던 거는 아니고 어머니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그럼 뭐 쟤네들은 원래 재능이 있었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은 작은 실마리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키워주신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예, 여기 승민군이고요. 이렇게 예, 골퍼로 활용하고 여기는 이제 그 앞에 넘어가 볼까요? 이게 장애인 운동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 유준군 여기 그 앞에요. 네, 여기 장애인 운동 지도사가 된 청년인데 유준군이라고 장애인 운동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그 일산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넘기시면은 그 다음에 유준군이에요. 그래서 유준군도 골프도 잘하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요 뒤 사진은 그러니까 그 라켓볼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운동 지도사로 장애인 운동 지도사로 다른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9번째 사례는 사람과 숫자를 좋아하는 청년. 그래서 요 사례를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사람에 관심이 없다가 이론에서 자폐성 장애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에 관심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관심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굉장히 많이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더불어서 숫자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청년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바리스타로 잘 성장해서 자기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다음에 숫자도 그 바리스타라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숫자 개념이 좀 있으면 더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10번째 사례도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요. 수학과 과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엑셀 PPT 왕국이라는 그런 이제 앱을 만든 그런 사례인데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그런 사례고, 이 친구도 어렸을 때는 이제 전철에 관심이 많았고, 전철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멀리서 오는 소리만 듣고도 저기 어떤 전철인지 다 알고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 엑셀 PPT 왕국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만든 앱이고요. 이게 아마 본인이 한 6살, 5살 그때 그린 숫자 달력인데요. 86년 달력을 그렸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월요일일까? 그랬는데 월요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일을 달력 천재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 중에. 그래서 그런 달력 천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델하우스 많이 다니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2001년이고 이 친구가 96년생이니까 아마 한 5살 됐을 때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델하우스 갔다 와서 이런 도형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랬던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결과론만 보고 나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 이제 이 청년들이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좋은 부모님, 그리고 좋은 이웃, 그리고 좋은 사회, 그다음에 그간의 주변에서 연대하는 여러 다양한 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너무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10분만 얘기하고 50분 말씀하셔야지 돼요. 이래놓고 예, 그래서 소개합니다. 홍석재님, 성승상위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텐데요. 저희가 질문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예, 첫 번째 질문은 몰입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자녀가 특별한 관심사에 몰입할 때 그것을 강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석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아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관심 있는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딴 거를 하려고 하면 얘는 안 하니까. 그래서 동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동물 책도 많이 사주고 동물 스티커도 많이 사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싶어 하니까 정말 제가 뉴코아나 이런 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거기 가면은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요. 색종이, 종이 이런 거 좀 싸게 묶음으로 팝니다. 그래서 종이나 뭐 얘가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항상 많이 갖춰줬었어요. 그래서 길게 연휴가 있거나 하면은 집에서 얘가 내내 그러고 놀아야 하니까 알파문고 와가지고 제가 사요. 그러면 거기서 미술학원 하세요 그래요. 종이랑 색종이랑 막 묶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내내 그걸 가지고 놀고, 동물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 있으면 보고, 동물원에 가자 그러면 동물원에 가고,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자르고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가 그걸 더 잘하게 되고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 아이의 관심이었는데 그게 이 아이가 다음 단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과 재능이 만나고 그것이 강점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예, 시간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시간을 저는 사실 상윤 씨가 음악을 하게 된 거는 뭐 처음부터 아까 모래시계에서 초록빛 바닷물에 엇박자로 들어가서 천재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모르는 노래는 없지만 이걸 음악으로 연결할 방법도 몰랐고요. 감히 어떻게 뭐 피아노를 어떻게 들이대고 뭐 이런 정말 자신도 없었고 했는데, 초등학교 정말 힘들게, 저희는 이제 표현 언어보다 수용 언어가 더 힘들었거든요.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못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3학년 되니까 이제
반장에 뽑혀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노래 한 곡 불렀더니 애들이 반장. 그래가지고 경례 반장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전히 3학년 딱 되니까 이제 리코더를 불기 시작하는데 뭐 리코더 뭐 이게 안 됐어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동네 피아노 선생님이 리코더도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까 언감생심 피아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리코더를 이제 배우자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달라붙어갖고 손가락 떼고 부르라 그러면 삐 그러고 소리 지르고 야 그러고 뒤로 넘어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운지를 딱 깨우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개구리 소년이 됐습니다. 막 그냥 삘릴리 리코더 끼고 다니면서 조를 바꿔서 찬찬찬을 불렀어요. 이건 뭐지? 그랬는데 이 피아노 선생님이 제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상윤이도 혹시 피아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는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까만 건반 흰 건반 해서 인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자극이 돼서 좋아질까? 그다음에 선생님이 쳐주는 그런 어떤 절대음,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윤이는 노래나 따라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잘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소꿉놀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일단 말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일단 생활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희지 거기 그걸 받아가지고 뭐 밥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콩 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약간 그 젓가락 놀이 뭐 이런 것도 하고 콩 집는 젓가락 놀이 그런 거를 하고 했다가 굉장히 참여가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안일에 하다 못해서 빨래통에 집어넣어 말도 못 알아듣는 애를 그거를 가르친다고 저 혼도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빨래통이 뭔지 왜 집어넣어야지 되는지 모르면서도 자기가 벗은 옷은 집어넣고 이게 계속 가면서 특기가 살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하면은 저희 아들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봐서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림을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살림살이 기술 그런 것도 서번트가 있나요? 그럼요, 있겠죠. 웬만한 세댁보다 잘 삽니다. 네. 예, 아마 이 상윤 군도 그런 어떤 규칙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림에 굉장히 뛰어났을 거고, 우리 석재 군도 아마 그 초등학교 때 그 규칙을 잘 알려주셨던 선생님 사례 잠깐만, 예. 예, 그러니까 석재 같은 경우도 예측이 불가능한 게 얘한테는 제일 무섭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앞으로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따라와 주는데, 근데 얘가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1년 유예해서 1학년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얘가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참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치원, 일반 학교, 중학교까지 다니고 미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전문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 처음 1학년에 이제 상담을 하고 제가 너무 학생이 많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작은 학교를 골랐습니다. 사립학교인데 딱 2반이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해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한번 해봅시다. 하다 안 되면 이 아이가 포기하고 뭐 특수학교를 가더라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를 배려해서 담임선생님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담임선생님이 또 다행히 엄마가 들어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것까지 자기가 수용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1학년은 제가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아주 따박따박 규칙이 있어야만 편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딴 아이들은 엄마들이 너무 선생님이 1학년 아이들인데 규칙에 딱딱 맞게 해서 애가 힘들어해요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아침에 들어오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교탁에 입구 옆에다가 이렇게 신발 자리를 표시해 놓으셨어요. 여기 서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면은 딱 거리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이름표를 붙이게 돼 있었는데
한 일주일을 연습을 시키셨어요. 선생님이 애들 혼자 스스로 이름표 다는 거. 그러면 들어오면서 이름표를 달고 인사를 하고 알림장이 학교에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선생님 책상 위에 이렇게 딱 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너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버가 있으니까 딱 끼워서 선생님이 펼치면 그 페이지가 딱 나오게 올려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칙에 따라서 하게 하니까 석재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는 뭘 다음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학교에 적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학년 되니까 선생님께서 얘한테 엄마가 이제 따라오지는 말라고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시간표를 이렇게 붙이는 를 석재를 시키셨어요. 오늘은 수업 시간이 1교시부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석재는 오늘은 이 순서대로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니까 왜 수업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은 얘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 오늘은 국어 말고 수학하자 하고 보면은 언제 석재가 그걸 수학으로 바꿔놨대요. 얘는 이게 안 맞는 게 못 견디는 아이니까. 그래서 요즘도 석재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행 일정표를 거의 무슨 조교가 교수님한테 짜서 시간표 짜주는 것처럼 쫙 짜요. 그리고 필요한 지도가 있으면 다 인쇄를 해와요. 그리고 또 엄마 눈 나쁘다고 A3를 크게 인쇄를 해와요. 그리고는 요거는 며칠 내에 갈 거고 이 동물원은 순서를 요렇게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를 정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편한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실 정확하게 규칙을 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이 자폐 스펙트럼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린애한테 저 정도까지 싶을 정도로 따박따박 시간표를 짜주면 아이들이 훨씬 쉽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론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라는 걸 어머님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예전에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만 예전에 그런 걸 몰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찬 하나를 집어 먹더라도 나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훨씬 아이는 편한데 그냥 이렇게 쓱 가족끼리도 쓱 갔을 때 아이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 석재 특성에 잘 맞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 텐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더 계실 수 있는 분들 여기 그 다음 무슨 다른 행사 있을까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이 아이가 몰입해 있는 것들을 반복이나 집착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재 같은 경우는 처음 언어 치료가 30개월 정도 언어 치료를 시작했고 언어 치료실에 간 거는 36개월 정도인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처음 언어 치료를 하신 선생님께서 지금 30살 되는데도 여전히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그 치료실에 보냅니다. 근데 동물 인형을 얘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동물 인형을 왜 문방구 가면은 이렇게 잔잔한 인형 큰 통에 파는 거 있어요. 그거를 2박스를 사오셨더라고요. 얘가 낯선 선생님하고 수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동물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나랑 같이 할래? 같이 놀래? 이러신 거예요. 얘가 동물에 이제 끌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동물 인형을 가지고 아이하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봐, 이거는 작지, 이거는 크지. 그러니까 개념을 가르치고 이렇게 만져봐. 이거 뾰족뾰족하지. 요거는 만져봐. 둥글둥글하지. 그거를 매개로 아이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어느 순간에 동물 이름은 얘한테는 그냥 상용 문자였던 거죠. 한글도. 책이 쭉 이렇게 뒤에서 이름만 나와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얘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글 못 읽어요. 그런데 얘가 자기가 필요한 책은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호라는 사실은 얘가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좋아하는 동물을 통해서 얘가 글도 배울 수 있고 말도 배울 수 있고 그럴 거라면은 이게 몰입해서 좋아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아이가 동물을 많이 알고 좋아하고 그 동물 그림을 잘 그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동물이 많이 나와요.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얘는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인 거죠. 그 연극 같은 거를 하면은 선생님이 너 꼭 누구나 다 참여는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연극은 하기 싫으니까 배경 그림을 그릴래요.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가 정말 그 킹 사이즈 그 침대 시트에다가 배경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동물을 좋아하는 게 얘한테 굉장히 강점이고 이게 어쩌면은 얘가 평생을 살 수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세상에 그림이라는 게 쓰일 수 있는 게 참 많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몰입하고 좋아하던 것이 얘를 세상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그 엄마 여러분들이 얘가 이것만 좋아해요. 이것만 쳐다보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아이가 더 깊이 좋아하고 알게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말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뺏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진행상 여쭤봤더니 저희가 45분까지는 있어도 된대요. 편안하게. 네.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 상윤이가 몰입했던 소꿉놀이, 지금 생각하면 소꿉놀이가 되게 구성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먹는 거, 그릇 배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을 시켜서 빈대떡에서 지금 뭐 웬만한 거는 살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한 것이 이 몰입의 순간이 강점이 된 것. 그다음에 저는 한 20살 때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좀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너무 느슨하게가 아니라 꼭 가르쳐야 될 것. 아까 템플 그랜딘 박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수도 가르치고 곱셈도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또 고백할 게 뭐 욕심대로 안 되는 거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깨우쳤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왜 음대 안 보내느냐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연습을 시키다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저는 너무나 절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네가 음대 데리고 다닐래? 리포터 학점 관리 그런 거 전부 다 해줄래?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니까 꼭 이렇게 그 강점이라는 게 근데 그것도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리코더 연주로 정말 너무나 값진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저는 음악으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음악으로 지금은 미술도 음악도 많은 기회가 있지만 상윤 씨 20몇 살 요 정도 됐을 때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비장애인들도 이 밥을 해결하기는 힘들겠는데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많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상윤 씨랑 갈등을 하다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려워서 피아노는 싫다. 오케이 그럼 간도라. 그러고 사실 제가 그때 좀 아팠어요. 진짜 몸이 아팠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도 물어보면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래요. 제가 그때 저는 막 저를 칭찬하거든요. 난 그때 욕심 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든 돈이 얼마며 막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거를 다 버리고 우리 아들한테 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해준 거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강점은 남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직은. 네, 그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음악을 즐기는 생활인으로 키우자라고 결심을 하신 순간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결심의 순간에 제가 굉장히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윤 씨한테 물어보신 거. 그래서 내일 참고로 여기서 잠깐 그 깨알 같은 PR을 하자면 내일도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내일 강의하시니까 혹시 내일 오실 분들은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갈까요? 예, 그래서 그 관심과 강점이 실제 재능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약간 기다려줘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순간에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조영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이렇게 쭉 포물선처럼 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쭉 일정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에너지가 막 모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안 하든 모든 아이들의 성장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는 특별히 재능을 뭐 살린다 이런 교육 쪽에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생활을 적응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남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학교라는 곳에서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엄마와 아이의 그 관계라는 거는 사실 일방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고 또 쓰는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이하고 쓰는 말이라는 거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맺음이라는 게 너무 한정적이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그게 많은 아이와 사귀던 뭐 한두 명하고만 관계를 하던 학교에서 아이가 이렇게 남의 얘기도 좀 듣고 남이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얘가 재능을 키워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많이 못했었어요. 그냥 학교에 잘 적응을 하자. 그런데 이제 3학년에 되니까 얘가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래 꿈이 뭐냐고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하잖아요. 네,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재능을 키우는 쪽을 내가 신경을 써줘야겠다. 이제는 얘가 학교에 적응을 했으니까 교육이 되는 관계니까 상태니까 누가 말을 하면 좀 듣고 따라주는 단계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이 미술은 사실은 미술 치료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 가기 전에 글을 써야 되니까 선긋기, 뭐 색칠하기 이런 것부터 그러다가 이제 처음 이제 저희 둘째 아이를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특수 미술적도 좀 하고 했으니까 해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다가 중학교 가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얘가 미술을 전공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그냥 가게 되면은 그 많은 수업 시간을 얘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한테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는 그 많은 수업을 듣고 앉아 있으라는 거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미술을 하면 미술 하는 데를 가면은 미술을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말 얘가 미술 고등학교를 예술 고등학교를 갈 만큼 미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나가는데 우연히 아이를 데리러 학교를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미술 선생님을 만났어요. 학교 미술 선생님을. 근데 미술 선생님이 석재 어머니시죠? 그래서 얘가 물론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는 않지만 지 맘대로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그래도 미술 소질 자체로는 자기가 상위 5%라고 보니까 미술을 시켜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르치던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입시 미술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딱 틀에 박힌 그림을 그리지는 않게 하실 분. 그래서 마침 그런 분을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 해주셨어요. 얘가 여러 아이와 함께 수업은 못 들을 테니 아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재우고 난 8시 반에 아이를 보내달래요. 그러면 얘를 혼자 봐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이분이 자기가 남편 때문에 어디 외국을 가게 돼서 못하게 됐다면서 그분이 찾아다니면서 선생님을 찾아주셨어요.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미술을 입시를 하려면 화실을 다녀야 된다. 그래서 동네 화실을 다 다녀보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한 분이 괜찮은 것 같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보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분도 처음 가르쳐보라, 이런 아이를 처음 가르쳐보는 거라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아이를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그린 그림을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다가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아이네. 이 녀석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해보자. 그림이라는 거는, 이걸 전공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너도 이게 길이겠구나. 그러면 해보자 우리 한번. 그래서 그 화실에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15년을 여전히 그 화실에 석재는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3년만 아이를 가르쳤으면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이는 교육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석재가 네 하고 돌아서면은 얘는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쯤 흘러가니까 석재야 여기 조금 질감을 좀 더 살리면 좋겠어 하면 얘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단계를 넘어가야 할 때, 그럴 때 그 정말 시간표를 짜는 데까지는 엄마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단계까지 갈 때는 가만히 뒤에 서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자기 속도대로 나가서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네. 근데 그게 좀 물론 보고 있으면 속 터지는 일이 많고 뒷목 잡을 일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기다려주면 아이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네.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5년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도와주셨던 선생님들도 같이 기다려 주신 것이 이제 우리 기다리는 순간, 즉 부모의 역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정말 오랜 기다림, 그리고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기다림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은 조금 짧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참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의 강점을 발전시켜서 지금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발전시켜서 무엇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러한 균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영 선생님부터. 네. 예. 저는 이제 그 한동안은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리코더 하면서 거기가 춘천이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한예종 교수님한테 굉장히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거절의 의미셨어요. 거절의 의미로 춘천에 오면은 시간을 1시간 내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안 가겠습니까? 그냥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계절이 바뀌면서 그 자연을 보고 그거를 하면서 저는 또 이제 계속 부모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때는 이제 연주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했거든요. 막 비발디의 바다의 폭풍을 정말 폭풍우 휘몰아치듯이 꼼짝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뇌전증 오고 이렇게 무산이 되고 하면서 그때 저도 되게 우울하고 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아까 일상생활하고 그거를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거기서 이 사람이 연주자로서 진짜 밥도 벌어먹고 자기가 스스로 매니지하면서 다닐 수 있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생활적인 거, 학교 이런 거에 굉장히 너무 방해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많이 갈등을 했고, 나중에 피아노도 그렇게 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놓을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은 생활인으로서가 더 중요하겠구나. 나중에 만약에 제가 매니저를 하다가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제가 죽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때 그 바이올리니스트 있잖아요, 유진박, 그분을 본 게 굉장히 저도 많이 충격이었고, 아, 유진박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유진박이 만약에 이 사람이 생활적인 면에서 이 사람이 조금 서포트를 받고 연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이용당하고 비참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울림이 컸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딱 보니까 살림 사는 거 뭐 치우고 이런 것도 잘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바꿨어요. 분식집의 직원이면 그러면 주문도 받고 인사도 하고 뭐 부엌에 바쁘면 좀 도와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돈 계산도 하고. 되게 그러면 분식집은,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분식집이 없어져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만약에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래도 저희 아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부엌에서 밥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사랑받고 그것도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택한 거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강점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생활적인 요소를 잘 또 서포트 해가지고 많이 이게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균형을 또 잘 잡으신 석진님 이야기가 좀 짧게 이제 시간이 돼서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2분만 얘기하겠네요. 네, 석재 같은 경우도 제가 스스로 생활을 하는 거를 굉장히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얘가 처음에 98년에 간 그 언어치료실 선생님한테 아직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보내는데, 어른이 되면서 또 배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혼자 차 타고 다닐 줄 알아야 되고, 대학 생활을 하면은 친구가 밥을 사면 내가 커피를 사야 되는 거고, 그런 생활 자체를 계속 이 사람들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가 사회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면 나중에 제가 돌봐줄 수 없게 되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을 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림을 얘가 좋아하고 동물 그림을 많이 그리고 많이 그리다 보면은 물론 솜씨가 느는데 그 속에 담기는 이야기는 얘가 성장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하는 그게 자라야만 이 재능 쪽에서도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음악을 연주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활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해냅니다. 예, 저희 집에서도 저희 밥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 갖다 놓는 거는 저희 큰아들밖에 없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제가 그냥 대신 하면서 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이 자녀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교사 선생님들, 좋은 치료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결국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